안녕하세요, 초바부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오랜만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전편에서 다루지 못했던 그 영어 방식의 영어 학원의 수업 방식, 그리고 장단점,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경험한 것들은 지금 1년 전에 겪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가? 먼저 오프라인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피어슨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 사이트가 있어요. 영어 이제 체계를 만드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제공하는 학습 재료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퀄리티의 학습 자료고, 이걸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이외에도 다른 이제 것들을 이제 다른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그 공부 관련 그런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전부 피어슨 그 교재를 권한을 주는 거죠. 쿠폰을 등록해가지고, 쿠폰이 아니라 그 코드를 등록을 해서 거기 사이트에 있는 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업에 사용하는 교재는 이제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PDF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로 전부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굳이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희 중고로 많이 사라고 했었는데, 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5파운드, 그리고 새 책을 샀을 때 25파운드 정도 하는데, 저는 이제 중고 책을 하나 샀다가 이제 중고 책이 이제 좀 잘못 사가지고 하나 버리고 새 책을 샀는데 필요가 없더라고요. 진짜로 새 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학원에서 수업을 잘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잘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카웃이나 이제 각종 영상 자료들을 이용하여서 이제 수업의 퀄리티를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통의 수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상호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면 저희가 이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랑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우리가 아는 것들을 전부 다 얘기를 해서 우리의 경험이랑 맞물려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친숙하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해도 되고, 다른 사람 의견을 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토픽을 정해가지고 짝을 지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 의견이 어쩌네, 저 의견이 어쩌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팀 단위 같은 경우로 이제 팀 단위로 이제 아까 카웃 얘기했죠. 팀 단위로 게임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계기도 있습니다. 단어 퀴즈라든지 아니면 문법 퀴즈라든지 그런 이제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도 접속이 가능하니까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온라인에서 하는 이제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줌 같은 이제 허락된 인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학원 자체 플랫폼인데, 자신의 수강 시간에 로그인했을 경우에 자동으로 자신의 강의에 참여하게 되어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화이트보드 기능도 있고,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화이트보드에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권한을 이렇게 선생님이 줬다 뺏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채팅 기능도 있고, 화상으로 자신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카메라 기능도 있고, 이제 선생님이 각각 이제 따로 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주변 이제 학생들, 이제 다른 학생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기능도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수업을 진행을 할 때에는 이제 선생님이 가지고 온 PPT를 활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PPT는 물론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피어슨 기반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많고, 일단은 굉장히 좋아요. 이번에는 이제 학원에서 제공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제 학원에서 다른 수강생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파티 같은 자리를 많이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할로윈 파티, 오늘은 비어 파티, 오늘은 맥주 펍 파티, 오늘은 팬케이크를 만드는 파티, 하는 파티, 이것저것 파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기고,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고 개인적인 친분도 쌓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이벤트 파티를 넘어서 이제 따로 연락해서 만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서로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학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있다면 꼭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적은 인원, 원래 다른 나라에서 여학한 연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제 비용이나 안전을 이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사람 자체가 완전히 끊겼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 수강 인원 자체가 많이 적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 4명에서 5명 정도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날에 따라서는 이제 수업을 안 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날에는 이제 수업을 이제 수강 신청을 안 한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굉장히 운이 좋죠. 1대1 수업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앞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강의 진행 방식에 따라서 수강 인원이 적을수록 자신에게 오는 기회도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자기가 좀 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제 저한테 집중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제 실력을 향상시키기 더욱 쉽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제가 하는 실수에 대해서 지적을 바로바로 받을 수가 있어서 피드백도 훨씬 수월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피드백을 바로바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만 수업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얘한테도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다른 애한테도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학우들과 이제 더욱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적당한 연령대, 이건 뭐냐면 보통 방학이나 쉬는 기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이제 학생들이 많이 와요. 이제 학생들이 20대 학생들이 아니라 10대 학생들이 많이 와서 뭐 그냥 자리를 많이 채우는데, 얘네들은 단점이 뭐냐면 수업을 안 들어요. 다 놀기 바쁩니다. 엄청 시끄럽고 굉장히 중구난방이고 굉장히 시끄러워.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제 수업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 자체가 관심이 없으니까 수업 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방해가 많이 돼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사람들만 오기 때문에 다들 뭔가 의욕이 굉장히 넘쳐요. 영어를 하고 싶은 사람들만 와 있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다들 비슷한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면서 공유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화가 쉽게 되고 이야기가 하기가 쉬워요. 공유할 내용 같은 경우에는 20대 같은 경우에는 뭐 연애 얘기나 이제 각국의 이야기나 서로 이제 뭐 하는 것들이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학교 다니고 일하고 뭐 사람들 만나고 여행 가고 뭐 놀고 파티 가고 클럽 가고 뭐 이런 정도의 얘기밖에 없어요. 다음은 이제 영어 실력을 굉장히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스피킹이나 리스닝. 이제 한국인이 저는 없어가지고 한국어를 거의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알아서 듣고 말하고 쓰고 읽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영어만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당시에는 잘 못 느꼈는데 지내고 보니까 엄청 많이 영어가 향상된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영어로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진짜 그 머리에서 생각은 나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제가 당황을 하면 이제 말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일본어 할 때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언어를 공부를 하면서 이런 그 경험이 굉장히 실력을 많이 향상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저는 이제 많이 늘었어요. 얘기도 쉽게 하고, 뭐 쉽게 하는 정도는 아닌데 하다가 이제 당황하면서 당황을 잘 안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다른 나라 발음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말이 뭐냐면 이제 그 다른 나라 액센트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쉽게 생각하는 게 영국이랑 미국 그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브리티시 안에서도 엄청나게 나눠져 있고요. 유럽 안에서도 엄청나게 나눠져 있고, 브라질도 나눠져 있고, 다른 나라도 나눠져 있고, 한국 영어도 있고, 이것저것 언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진짜 순수 브리티시나 아메리칸을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드물다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에 있을 때도 다른 나라 사람들의 영어를 듣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뭐 영어를 잘하는데 영어를 아예 잘하면 그 사람들의 이제 영어도 다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걸 듣고 저도 이해를 해야지 저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의 발음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선생님 역량에 따른 수업질 하락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제시하는 수업 교재 및 수업 자료는 동일을 한데 모든 수업 방식은 맡고 있는 선생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경력이 아주 길어서 경험으로 다져진 자기만의 수업 방식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적은 선생님의 경우 수업 방식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장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피드백을 잘하는 선생님이면 이제 점점 피드백을 하면서 수업이 발전해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각할 정도로 배울 것이 없고 듣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을 옮기면서 시간이나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수업에서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집중력 하락. 집에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수업 도중에 다른 짓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수업을 하다가 다른 거 화장실도 갔다가 뭐도 먹었다가 뭐 했다가 인터넷도 서핑했다가 이렇게 하면 수업의 내용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클래스메이트의 수업 환경. 이건 뭐냐면 클래스메이트의 수업 환경이 온라인 환경에서 굉장히 좋지 않으면 소음이나 노이즈 발생이 엄청나게 많이 심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말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수업에 굉장히 많이 방해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온라인 수업에서 발생하는 단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강자들의 레벨에 따라 바뀌는 수업 난이도. 이게 뭐냐면 수강자들 레벨이 너무 높게 잡혀 있으면 사실상 수업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따라가기가 힘들어져요. 저희는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인드, 좀 가볍게 내려놓는 마인드도 배워야 되고 그러는데 오히려 너무 잘하니까 애들이 너무 잘하니까 주눅이 들어서 점점 더 힘들어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 하락도 있고 기회 박탈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게 보통 이제 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계속 기회를 가져가니까 이제 기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너무 수강자 레벨이 낮게 잡혀 있으면 그 낮은 수강생들의 이제 잘못된 버릇을 흡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강생이 이거를 바로 고치면 괜찮은데 못 고치고 계속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옆에 있는 사람들 따라서 이제 계속 단어 이상하게 쓰고 문법 자꾸 틀리고 이런 그런 버릇이 들 수가 있어서 적절히 이제 밸런스가 좋은 클래스에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겪었던 이제 것들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의견인데 첫 번째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수업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만큼 다른 컨텐츠나 파티, 이벤트를 활용해서 어학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수업 외에 있었다라면 제가 이제 더 많은 향상이 됐을 건데 그런 부분을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계속 락다운 때문에 집에 있었기 때문에 뭘 못했어요. 두 번째로 다른 분들은 안 겪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락다운이 돼가지고 오프라인 클래스에서 강제적으로 온라인 클래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6개월짜리 무비자 입국이어서 클래스를 따로 미룰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강제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클래스가 오프라인보다 한 30% 정도 저렴한데 저는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30% 돈을 더 주고 들은 거죠. 될 수 있으면 무조건 오프라인 클래스를 가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노력을 별로 하진 않았는데 스피킹이랑 리스닝 능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까 다 얘기를 했는데 언밸런스한 이제 제 영어 실력이 좀 밸런스를 찾아가는 능력이었고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시기 전에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점은 절대 밝히지 않은 의견이었어요. 저도 이제 준비를 더 했더라면 더 성과를 낼 수 있었지만 제가 그렇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끝맺음으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영상이 많이 길어지면 루즈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느낀 점을 간추려서 전달해봤습니다. 다들 참고 잘하시고 수업 준비 잘하시고 어학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